안녕하세요. 문풀관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네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보통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으아! 열심히 으아! 뭐 이렇게 막 투지가 불타오르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없죠. 네, 수업 시간에 교실에 이렇게 막 학생이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빨리 집에 보내야 될 것 같고, 너 괜찮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는 없고, 그리고 사실 지속도 하지 못할 거죠. 이게 열심히 듣는 것조차 아니지만, 아무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열심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업과 일상적인 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짚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어?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지? 막 독감 환자가 너무 많다던데? 뭐 먹을까? 날 추운데 뭐 따뜻한 거 먹자. 뭐 감자탕? 칼국수?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열돼 있긴 하지만 앞뒤가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지나가고 나면 그 앞에 있던 이야기는 까먹어도 사실 상관없죠. 어제 했던 이야기나 지난달에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더더욱 필요가 없고요. 그때 앞뒤 맥락에만 맞게 대화를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대화는 이런 나열식의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하는데 수업은 다릅니다. 구조가 있어요. 스트럭처가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수평, 수직으로 서로 관계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나열식 구조로 수업을 들어갑니다. 즉, 이런 스트럭처가 교재에도 적혀 있고 문제집에도 적혀 있고 하는데 그냥 오늘 배운 거, 그 다음 배운 거, 그 다음 배운 거 1, 2, 3, 4, 5, 6, 7, 8, 9, 10 상호 관계는 없어. 그냥 나열식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정보들이 짜여지질 않으니까 수업 듣고 나면은 자꾸 까먹는 거죠. 요 학기 다 들었는데 앞에 1, 2 단어는 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수학은 나선형 구조로 계속해서 앞뒤 단원이 연결되면서 진행되는 학문이거든요. 까먹으면 안 돼요. 물론 연결 안 되는 일부 몇 개의 작은 단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반드시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라면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전에 배웠던 무엇과 연결이 된 단원이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이런 구조로 지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열식으로 듣고 있으면 이게 수업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수업은 체계와 구조가 있다라는 거. 나는 그 구조를 파악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되뇌이는 것이 열심히 듣는 겁니다. 수업 시간 중에 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리마인드 하면서 쉬는 시간에 오늘 배운 게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인 거지? 목차를 한번 펼쳐본다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 부분,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펼쳐본다든지 대부분의 개념서는 어디에서 이 단원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안 적혀 있는 개념서도 많긴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대부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그 구조를 물어봐도 좋고요. 선생님 이거 그냥 새롭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 배웠던 거랑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혹은 수업 들으면서는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것만 따라가고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리캡
내가 뭘 배웠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겠구나.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혹은 3주 전에, 한 달 전에 배운 내용과 이렇게 혹은 지난 학기 혹은 3-1을 배운데 2-1에서 배웠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정리해 가면은 수업을 정말 알차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럭처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으면 개념 노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적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트리 구조로 적지 못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적으세요. 누구나 마음속에 정보가 정리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해가고 새로운 걸 배우면은 그거 가지고 또 확장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다 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좀 더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새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그게 자신만의 개념 노트, 개념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까지 하면은 완벽에 가까운 학습, 수업 듣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하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대한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들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런 스트럭처, 수업의 스트럭처는 보통 수업이 시작될 때 선생님이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건데 이전에 배웠던 무엇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보통 수업 도입부에 많이 등장하죠. 수업 중간에 단원이 바뀌면 그때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대부분은 수업이 시작될 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 시작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각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늦지 맙시다.